지금부터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병원 그리고 소위 피부 전문가들은 주름 개선을 위해 비싼 화장품을 추천합니다. 심지어 누구 연예인이 뭘 썼다, 누가 뭘 썼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 광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정말 난리도 아니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돌며 이것저것 발라보고 가성비 제품도 찾아봤다다가 결국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제품을 사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시니어 피부 노화와 보습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단언합니다. 진짜 변화는 화장대가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제품을 바르기 전 단 3분의 준비가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3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바로 꿀과 쌀뜨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부엌에 있는 재료로 팔자주름이 완화되고 기미가 옅어질 수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피부 속 멜라닌 균형을 잡고 수분 장벽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안 전 3분, 쌀뜨물에 꿀 반 스푼을 섞어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는 그 짧은 시간이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두워 보이는 얼굴빛, 점점 깊어지는 주름,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얼룩들. 이 모든 게 세안 방식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그저 씻어내는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세안 전 준비 과정을 바꾸자 피부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실험실에서만 본 결과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확인된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꿀과 쌀뜨물이 피부 회복에 효과적인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세안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봄 인천에 사는 79세 최명자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부터 침울하셨어요. 박사님,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이 유난히 어둡고 늘어져 보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유독 본인만 나이 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모 고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최명자님은 사진을 본 이후로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서면 칙칙한 얼굴빛, 볼에 퍼진 갈색 얼룩,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답니다. 화장을 해도 들뜨고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대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꾸 피하게 되셨답니다. 예전엔 매주 만나던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죠. 이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세안 3분 전 루틴이었습니다. 쌀뜨물과 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최명자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명자님도 역시 안 되는 건가 하고 포기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재생 주기는 최소 4주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4주째에 접어들자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볼에 퍼졌던 갈색 얼룩이 옅어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부드러워졌답니다. 화장을 해도 더 이상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렸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최명자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요즘 예뻐졌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온 거죠. 그 이후로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게 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과 같은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정확한 실천법을 듣고 적용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꿀과 쌀뜨물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얼룩덜룩해 보이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피부 속 멜라닌 세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멜라닌은 피부 색소를 만드는 공장 같은 존재인데 젊을 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 한쪽에만 몰리거나 과하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에 기미가 생기고 이마에 검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피부노화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72%가 이런 색소 불균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수치죠. 고향에 사는 72세 윤정숙 님도 이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볼에 생긴 갈색 기미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두껍게 하셨는데 그럴수록 들뜨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해요. 결국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셨죠. 그런데 세안 전에 쌀뜨물로 부드럽게 얼굴을 닦아내면 이런 색소가 두껍게 쌓이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 속에는 피부 표면에 쌓인 오래된 각질과 색소 침착물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쌀물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물에는 쌀에 묻어 있던 먼지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요. 두 번째, 헹군 물만 받아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세안할 때 쌀뜨물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데 이건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꿀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가득 들어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이죠. 미국 천연소재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꿀은 일반 보습제보다 수분 유지력이 약 1.8배 높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세 김혜자님은 겨울철마다 얼굴이 당기고 갈라지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꿀세안을 4주 동안 꾸준히 하자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특히 입가, 팔자주름이 얕아지면서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직전에 꿀 반 스푼을 쌀뜨물 3스푼에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3분만 기다렸다가 헹구면 됩니다. 단,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임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혹시 꿀을 먹는 용도 말고 피부에 직접 써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이제 피부 재생주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피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턴오버라고 부르는데 젊을 때는 이 주기가 28일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60대가 되면 40일, 70대가 되면 50일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피부에 발라도 흡수가 느려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피부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피부 세포 재생을 12% 촉진한다는 겁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한 달 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67세 오정부님은 매주 2번씩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얼굴 각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다음 바르면 수분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세안 루틴은 며칠 간격으로 하고 계신가요? 쌀뜨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쌀뜨물 속에는 비타민 B와 각종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옛날 궁중에서 왕비들이 쌀뜨물로 세안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쌀뜨물로 세안한 그룹이 일반 물로 세안한 그룹보다 피부 톤이 평균 7% 밝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면 육안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수치예요. 75세 박순남님은 볼에 있던 검은 점이 8주 만에 한결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해요. 쌀뜨물을 사용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쌀을 씻은 후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아래쪽에 하얀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물만 따라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쌀뜨물은 오래 두면 부패하기 쉬우니 만든 지 3일 이내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은 두지 마세요. 혹시 쌀뜨물 세안이 조선시대 궁중 미용법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세안 루틴을 실천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수면,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는 피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면이 중요한데요. 대한노화 예방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피부 탄력이 30%나 저하된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81세 나윤희님은 평소 새벽 2시에 주무시다가 밤 11시로 취침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눈가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해요.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드시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단, 꿀 루틴을 실천하면서 과도한 음주는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요즘 하루에 물은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이제 세안 전 루틴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이 영상의 핵심 정보이니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면 귀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안 들으면 오늘의 영상은 안 들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할 때 물 온도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대로 씻으시죠. 하지만 세안 전 준비 단계는 피부 장벽을 열고 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쓰면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을 쓰면 모공이 닫혀서 영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30도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미적지근하다 싶으면 딱 적당한 온도예요. 그리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거든요. 평소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문지르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톡톡 눌러서 닦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과 쌀뜨물을 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섞으시는데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꿀 1에 쌀뜨물 6입니다.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여서 모공이 막히고 너무 적으면 보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쌀뜨물이 너무 많으면 묽어서 효과가 약하고 너무 적으면 발림성이 나빠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큰 스푼으로 쌀뜨물 3스푼을 받으시고 거기에 작은 티스푼으로 꿀 반 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야 합니다. 처음엔 꿀이 가라앉아 있다가 천천히 섞이는데 30초 정도 저으면 우유빛 같은 색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황금 비율 처음 들어보셨나요? 비율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직접 바르셔도 되지만 화장솜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화장솜에 만들어둔 꿀 쌀뜨물을 적셔서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야 합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코, 눈가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특히 부드럽게 두드려주세요. 다 바르셨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르는 시간은 정확히 3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5분 이상 두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3분만 기다리세요. 3분 동안은 가만히 앉아서 쉬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3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세요. 이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로 여러 번 씻어내듯이 하시면 됩니다. 꿀기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끈적일 수 있으니 충분히 헹궈 주세요. 헹군 다음엔 바로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세안 후 얼마나 기다리고 보습제를 바르고 계셨나요? 대부분 얼굴을 완전히 말린 다음 바르시는데 그럼 이미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루틴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매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3회가 가장 적절합니다. 매일 하면 피부가 오히려 자극받을 수 있어요.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화요일과 금요일처럼 23일 간격으로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처음엔 매일 하시다가 나중엔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이 규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만 지나도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피부 루틴 요일 정해 보셨나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이 루틴을 열심히 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멜라닌을 과다하게 생성시켜서 기미와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관리 후엔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마다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번 바르고 하루 종일 그대로 계신데 그럼 효과가 없어요. 특히 외출하실 때는 모자, 양산,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가벼운 자외선 차단 모자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하나쯤 장만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세안하신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 전에 한 번 더 바르고 외출 중에도 이 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 안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으니 실내에서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나요? 만약 안 바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바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과일 23조각, 채소 한 접시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피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건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 달달한 게 당기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땐 과자 대신 과일을 드세요. 물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을 정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8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을 더 빠져나가게 하니 마신 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하루 30분씩 산책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웃음도 중요합니다.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세안 전 3분 루틴에 생활 습관까지 더하면 완벽한 피부 관리가 완성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 온도 체크하고 비율 맞춰서 섞고 3분 바르고 일주일에 23회 반복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잘 자고 스트레스 줄이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일상 속 3분이 쌓이면 2달 후 거울 속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영상을 조금 놓치셨다면 이제 나올 마지막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오늘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순간, 바로 세안 전 3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진짜 변화는 화장대가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사면 피부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세안을 단순히 씻어내는 일로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물에 얼굴 적시고 비누로 문지르고 수건으로 닦아내면 끝이라고 여기셨죠. 심지어 뜨거운 물로 세게 문질러야 깨끗해진다고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세안을 피부에 길을 여는 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짧은 3분이 피부 속 색소의 흐름을 바꾸고 주름의 방향을 되돌립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죠.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늙어 보이게 됩니다. 볼에는 갈색 얼룩이 퍼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이고 입가에는 팔자주름이 자리 잡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들뜨기만 하고 사진을 찍으면 유독 본인만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계시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안 전 3분 꿀과 쌀뜨물을 섞어서 부드럽게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그 짧은 습관이 모든 걸 바꿉니다. 쌀뜨물 속 비타민 B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면서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꿀 속 천연 보습인자가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가둬두면서 주름이 완화됩니다. 4주가 지나면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볼에 퍼졌던 갈색 얼룩이 옅어지고 눈가의 잔주름이 부드러워집니다. 8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말하고 친구들이 무슨 관리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겁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게 되고 사진 찍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안 전 3분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권한다면 오늘 밤 세안하시기 전에 쌀뜨물 한 컵과 꿀 반 스푼을 준비하세요. 쌀을 씻을 때 두 번째 물만 받아두시고 거기에 꿀을 섞으세요. 큰 스푼 3의 쌀뜨물에 작은 스푼 반의 꿀,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섞어서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톡톡 두드려 바르고 3분만 기다리세요. 그 3분이 당신의 내일 얼굴을 바꿉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최명자님처럼, 윤정숙님처럼, 김혜자님처럼, 오정부님처럼, 박순남님처럼, 나윤희님처럼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달만 지켜보세요. 4주째부터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면, 물 8잔 마시기, 가벼운 산책까지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피부의 밤 관리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바르면 좋은 천연 재료, 베개 커버 관리법, 수면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피부에 관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주변 사람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30년간 시니어 피부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방법 직접 시도해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